이번에 오신 분은 인문계 출신 직장인입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 영업도 하신 분이. IT를 하시면 보안 같은 경우는 중국어 사이트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 증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영어, 중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실력이 빠르게 느세요. 일단 어쨌든 인문계통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공자 인문계 직장인 분들이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직을 하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뭔가 좀 더 미래에 괜찮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비전이 있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그런 분들 중에 인문계 출신들이 유독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안을 희망하는 이유도 블루오션, 개발보다는 보안이 사람이 더 적을 것 같고 반대로 안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잡으로 보는 철저한 인문계적 입장이거든요. 커리어로 보지 않는 철저한 인문계적 관점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자, 밥벌이 하기에는 괜찮다. 오래 일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학이나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최악의 관점이 됩니다. 흔히 노예 생활이라고 불리죠. 대기업 복지는 노예제도다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죠. 인문계에서 여기로 넘어오시면 옳았던 게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비즈니스나 경영계통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라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 여기로 오시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쪽에서 옳았던 게 여기서 옳았던 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문학과 교수님이랑 이제 술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그 국문학교 교수님이 야 나는 가르치는 게 10년 전, 20년 전 거 그대로 가르치는데 너는 컴퓨터 공학과 들어가면 평생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비즈니스와 공학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미래 세대의 새로운 추월 차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원래 안 바뀌는 데라면 윗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공학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라. 근데 이 메시지가 실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 쓰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워터폴과 에자일의 차이기도 하고 학생들이야 제가 경험하게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 성공을 겪으면 이게 되네? 라면서 바뀌게 돼요. 몇 번 같은 패턴으로만 성과를 거두면 됩니다. 근데 동영상으로 보면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 정해진 정답을 찾아요. 이것도 보면 오래 일할 수 있다, 안정적이다, 정해진 정답을 찾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라. 직업이나 커리어나 오너십이나 사업 비즈니스를 할 때 강점과 시소성 도메인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점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거죠.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쪽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잡입니다. 그런데 그 잡을 좀 더 확대시켜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소성에 속해요. 개발이 가능한데 인프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보안이 강점이지만은 개발이 가능한 보안 전문가 이런 쪽이 같이 합쳐서 희소성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25%, 25%, 25% 개발 인프라 보안 기술 쪽으로 하면 이렇게 강령력으로 가라. 강점 하나만 극단적으로 10% 파봐야 별 의미가 없고 IT의 특성상 여기에 겹쳐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 버린다. 왜?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거는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거니까. 옛날에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메모리 관리 별로 안 해요. 왜? 메모리 사 쓰는 게 더 싸요. 이렇게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강점 희소성인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또 도메인이 달라요. 기술의 비즈니스에 직접 도움을 되는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엔지니어 신이라 불리는 제프딘 같은 경우에는 팀 리더로 일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일해요. 굉장한 강점과 희소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도메인적으로 역할을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와 테크의 경계를 허물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팀을 잘 꾸리고 여러 가지 사람 핵심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오는 역할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 팀장이 전부 오너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들이 사람을 책임지고 뽑습니다. 나아가서는 사용자나 소비자, 고객이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옛날부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도 당연히 영업을 합니다. 실제로 CTO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면서 사람이 좀 능글맞아져요.
이처럼 기술적으로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실제 매출을 내는데 도움을 주고 고객이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고민하는 거. 그러다 보면 디자인적 툴도 다르게 되고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가 무엇이든 커리어는 여러분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무엇이든 결국에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경영이란 것도 결국에는 정보를 올바르게 주고받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고 우리가 있는 부대에 도움이 되도록 헌신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떠밀려서 하기 전에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개인 단위로 보면 이것들을 단계별로 획득해 나가면서 의존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회사와 업계, 직업, 산업, 국가. 가끔 보면 카카오나 이런 데 어떻게 가느냐 묻는데 간단히 말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가요. 기술적인 강점이 극대화되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네카라 쿠베보다 직업적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도 꽤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재미없는 일을 하는 과정도 생겨요. 하지만 이 의존성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유가 생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런 현금에 대한 의존성을 가장 많이 벗어났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혼자 올리는 수익이 타인이 나누어지는 일거리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커리어의 주인이 된다는 개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장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의외로 이걸 많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국가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의존성을 해결하는 과정은 사실 보면은 매 순간 다음 단계에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씩 해결해야지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의존성 해결은 대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주는 돈의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택하는 겁니다. 싫은 일도 하는 대신에 재미없는 일도 하는 대신에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